영어 독해가 안 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어휘에 대한 그런 어려움이에요. 단어를 모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안다는 거 그리고 모른다는 거, 이 두 가지의 개념이 모호합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expressive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 아십니까? 표현적인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expressive instinct는 어떻게 될까요? 표현적인 본능? 여러분이 제가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표현적인이에요. expressive는 사전에 이렇게 나올 겁니다. 표현적인. instinct는 본능이죠. 막상 접근하면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표현적인 본능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아는 것 같지가 않죠.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것이 어휘의 어려움이에요. 단어의 양도 중요하지요. 더 중요한 건 그 단어를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0.001초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우리의 인지의 세계, 다시 말하면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바로 우리의 본능, 무의식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 단어에 대한 설명은 해드릴 수 있습니다. IV는 뭐뭐의 성향을 가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expressive instinct라는 단어가 표현하는 그러한 성향을 가진 본능, 표출하고자 하는 본능,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제가 표출하고자 하는 본능이라는 말을 바꿨습니다. 그것은 분명 표현적이란 말로 인풋이 들어가도, 표현적이란 말에 인풋이 들어가도 저는 제 머릿속에서 이것을 바꿔서 표출 본능이라고 바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어휘를 봤을 때 이 어휘가 암기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문장 안에서 어떻게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간접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익스프레시브한 본능, 우리에게 표출하고 싶은 본능. 자, 에이전시라는 단어 나오거든요. 이거에 관한 얘기도 한번 해보죠. 이런 원뜻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 했는데요. 말이 쉽지 실제로는 쉽진 않죠. 그러니까 사실 영어 독해가 안 되는 이유를 진단이 정확해야 병을 고치는데 진단이 정확하게 안 되고 있어요. 대부분 영어 독해 못하는 사람들이 제가 기초가 부족하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좋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기초는 뭔가요? 라고 정의하면 대부분 자기는 어휘력이 부족하다 그래요. 그럼 어휘가 부족하다는 건 결국 어휘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다는 것은 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좀 철학적으로 나가나요? 그러니까 안다는 것을 우리가 익스프레시브가 표현적이란 말을 안다 하더라도 이게 적용을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 뜻은 양보다 질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기초가 잘못됐으니까 어휘량을 외운다고 단어장을 암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거예요. 미안한 얘기인데 실패 확률이 꽤 높습니다. 인간은 고통을 그렇게 참아낼 정도로 단단하지 않아요. 인간은 반드시 어떠한 즐거움이나 성과나 아니 즐겁지 않더라도 문장을 해석하면서 오는 정보나 표현할 수 없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단어장 갖고 설치는 것은 좋지 못해요. 자, 그런 기초는 다 그렇게 합니다. 그게 잘못된 방법이에요. 독해가 안 되는 이유에 진단이 명확해야 되는데 기초가 부족하다는 얘기 실제로는 독해를 많이 안 봐서 이런 문장을 많이 안 보다 보니까 익스프레시브가 정확하게 어떻게 쓰이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 이제 알았습니다.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 단어의 뜻을 잘 몰라서예요. 그것도 0.0.1초 사이에 그것을 구별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에이전시 볼까요? 손흥민 선수가 누구의 그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게 에이전트가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에이전트가 뭐예요? 대행사가 되겠죠. 대행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말도 맞습니다. 사전에도 그렇게 나와요. 그럼 뭐예요? 대행자라고 합시다. 그럼 에이전시는 이건 에이전트는 사람이고 이건 뭐죠? 대행이겠죠. 이렇게 외우시면 여러분들은 쓸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스포츠 말고는. 대행이나 대행자가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것의 정확한 뜻도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대신해서 해준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직접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에이전트를 찾아가서 에이전트가 대신해 주죠. 모든 거를 다 해줍니다. 자, 그 사람이 어떤 계약서를 씁니다. 그러면 그분이 에이전트가 되겠죠? 여러분들은 에이전트는 아닌 거죠. 그럼 에이전트가 된다는 건 뭐죠? 직접 한다는 거예요. 대행해서 직접 한다. 자, 이 뜻을 생각하고 그래서 정부의 요원들을 에이전트라고 하죠. 왜 요원을 에이전트라고 할까요? 자, 대행자에서 요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CIA 요원이에요. A가 에이전트거든요. 에이전시인데 내가 CIA 요원이다 하면 정부의 기관을 대행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겁니다. 에이전시는 그런 개념이에요. 직접 하는 거.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 문장 안에 이런 단어들이 쭉 나오는데 이런 단어를 나는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고민해 보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요. 사실은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안에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있어요. 이 그릇을 무시하고 자꾸 뭔가를 인풋을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인풋은 지시가 됩니다. 잘못하면 지시가 되면 이 그릇, 다시 말하면 오토매틱한 이 그릇이 제대로 활동 못하고 이 지시를 번역하느라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돼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는 지금 그 영어 방식입니다. 계속 가보도록 하죠. 자, 표출하고자 하는 본능. How imagination, creative works help us survive and thrive. 어떻게 상상력과 창의적인 작업이 우리가 생존하고 번창하도록 도움을 줄까요? Ideally, when we make art or engage in any creative activities by ourselves, we recognize its values and make time and space for it in our lives. 이상적으로는 우리가 예술을 창작하거나 또는 어떠한 창의적인 활동에 engage, 관여할 때 혼자서 자기 자신으로서 혼자서 할 때 우리는 그 가치를 알아보고 시간과 공간을 그것을 위한 우리 삶에서 시간과 공간을 내요. 만들어내죠. 같이 알아보고. The boom in the coloring books and the coloring pages in the past few years is one such example. 자, 붐. 붐이 이럴 때 붐이에요, 그냥. coloring books. 여러분 이거 해석할 때도 고민하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책에 색깔을 칠한다는 건지 아니면 채색 그림책이라는 뜻인지, 예? 또는 그림 페이지, 그림을 그리는 어떤 종이가 되겠죠? 채색 종이라는 뜻인지 아니면 페이지를 채색한다는 것인지 이러면서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컬러링 북스와 컬러링 페이지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선은 가셔야 돼요. 이런 걸 해석하겠다고 덤벼들지 마시고, 그러니까 책을 컬러링 색칠하는 것과 페이지들을 컬러링 색칠하는 것이냐 아니면 색칠하기 위한 책이냐 색칠을 위한 페이지냐 이러한 얘기거든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렇게 되면 이제 문법적 분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컬러링 북, 컬러링 페이지라고 해서 뭔가 색깔을 칠하는 것과 관련돼 있구나 정도로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제 말은. 그래서 뭔가 색깔 칠하는 거구나 이런 게 바로 간접적으로 이제 이 단어를 알게 되는 시작이에요. 단어를 안다는 것은 이제부터 이렇게 간접 경험을 통해서, 독해를 통한 간접 경험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아는 거, 대략적으로 알기 시작하는 거, 이게 초보 단계예요. 그러면서 이게 쌓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우리의 뇌가 AI거든요. 우리 뇌인 AI는 인공지능은 아니지만 우린 NAI라 해야 되나? NI? Natural Intelligence가 말해야 되나? 하여튼 이 자연의 지능은 우리는 이거 분류하기 시작해요. 지가 알아서 본능적으로 이게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됩니다. 또 나오게 되면 뒤에 또 나오겠죠. 하여튼간에 자, 그래서 그림책 또는 그림 페이지의 붐이 과거 몇 년간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의 이해가 되겠다. 여기서 머물 시간 없어요. 넘어가시죠. 해석 다 된 겁니다. 그래도 It takes away the challenging part of the visual art making and skills providers with a level of challenge that is relatively easy and manageable. 자, 그것은 take away 할 때 겁먹지 마세요. 이것도 수건에 구동사라고 하죠. 두 개 합쳐진 거를. 이럴 때 제가 중요시 여기는 게 항상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요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해석이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했죠?
단어의 뜻을 몰라서. 그래서 뭐예요? 원 뜻을 항상 고려하면서 해석해야 돼요. 순간적으로. 원 뜻이 뭐죠? 갑니다. 다 원 뜻이 컬러하고 색이에요. 컬러링하고 페이지고요. 원 뜻이 뭐죠? 테이크는 가져가는 거고 어웨이는 멀리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뭔가 멀리 가져가는 거 제거하거나 여러 가지 뜻이 나올 수 있겠죠. 그건 모르죠. 하여튼 멀리 가져가는 겁니다. 챌린지 뭐죠? 도전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걸 도전한다고 안 하죠. 그러니까 어려운 도전케 하는 부분에 비주얼 아트를 만드는 것과 스킬, 비주얼 아트를 만드는 것, 창작하는 것과 스킬의 아주 어려운 부분을 제거한다. 이해가셨습니까 이제? 예, 이렇게 컬러링하는 것이 그림책을 그리거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 이런 것들을 제거해 준대요. 이제 해석되셨죠? 테이크어웨이 한 단어가. 프로바이더스 우리들에게 뭘 제공합니까? 어떠한 레벨의 챌린지. 이 레벨은 정확히 몰라요. 어떤 레벨의 챌린지를 제공한대요. 그 레벨이 뭐죠? 상대적으로 쉽고 이제 이해가죠? 매니지가 가능한, 관리가 가능한 그런 것들이요. A study with cancer patients and caregivers show that solitary activities like coloring, helping in meditative and reflective ways by taking us to a space distraction away from everyday concerns. 자, 우리의 연구, 암 환자, 그리고 케어, 돌봄을 주는 사람, 돌봐주는 사람이겠죠? 네? 그래서 돌봐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환자나 암을 돌봐주는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에 관한 연구에서 보여준 것은 혼자 솔로에서 하잖아요. 혼자 하는 활동. 예를 들면 컬러링 같은 거. 아까 나왔었죠? 컬러링? 위에? 컬러링, 색깔 칠하는 것들. 이런 것을 helping 뭐에 도움을 준다고? 자, 갑니다. meditate, 명상하다. meditative, 명상하는. 그리고 reflect, 거울에 비추다요. 원래 의미가 뭐라고요? 원의미가 거울에 비춰보다요. 그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제 명상적이며 거울에 반추해보는, 자기를 반서양할 때 우리가 거울에 비춰본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자, 명상하며 반추해보는, 거울에 반성적인 반추해보는 방식으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죠? 바로 distract, 분리된 공간. 뭐와는? from away, 멀어지는 거죠. 일상생의 걱정으로부터 분리된 공간으로 우리를 데려가 준다는 거죠. Such activities do not necessarily help us resolve our problems. Rather, they provide time to rest and a way of focus our attention elsewhere until such time as we can address them directly. 그와 같은 액티비티 활동은 반드시 necessarily, not이 붙었습니다. 반드시 도움을 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문제를 resolve, 해결하는데. Rather, 그보다는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우리에게 시간, 쉴 시간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방식, 우리의 attention, 관심을 elsewhere, 딴 곳으로 돌리게 해주는 방식을 제공하죠. 언제까지? 그와 같은 시기가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이렉트하게 그들을 문제를 직접 address는 다루는 그 시기까진, 그 시기가 올 때까진 우리가 좀 쉬게 해주고, 그리고 관심을 딴 데로 가지고 그런 걸 해준다는 거죠. When we make art by ourselves, it can help us self-regulate, feel a sense of mastery, control, and agency over our lives, and engage in reflective, validating, contemplative, and meditative practices. 자, 우리가 아트를 혼자서 창작할 때 그것이 우리가 스스로 통제한다는 것을 도와줘요. 스스로 통제하는 걸 도와주고, 그리고 마스터란 말 아시죠? Y에 신경 쓰지 마세요. 우선 신경 쓰지 마세요. 순간적으로 그냥 마스터라는 느낌. 내가 주인이야 라는 느낌. 컨트롤, 내가 통제하는 느낌. 그리고 에이전시라는 느낌.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내가 에이전시라는 느낌. 뭘까요? 내가 직접 하는 사람. 우리 삶에서 내가 직접, 내 인생은 내가 하는 거. 대행사 빌리지 않고 내가 직접 한다. 이제 이해 가셨죠? 우리가 마스터가 됐다는 느낌, 통제한다는 느낌, 우리 삶에 내가 주인이라는 느낌. 이해 가시죠? 내가 직접 한다는 느낌. 대행을 거친 게 아니라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 관여하는 거죠. reflective, 반추해보는. valid는 이제 value에서 이제 이거 valida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타당하냐,
합리적이냐, 맞느냐 이런 거죠. 검증하는 거죠. 타당한가. 자, 반추해보고 검증해보고 contemplative, 사색적이며 명상적인 반복적 행위를 한번 해보는 거. 해보도록 도움을 준다. practice라는 단어도 이 단어가 뭐 관행이라 외우시잖아요.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S가 붙어서 관행에 붙이는데 관행이란 말 붙여보세요. 한번 여러분에다가. 웃기죠 그러면. 아니 무슨 반추하고 뭐 타당성을 검증하고 사색하고 그리고 명상하는 관행? 이게 왜 관행이지? 이상하잖아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이 단어장을 남길 때 나오는 부작용이에요. practice란 말은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예요? 반추해보고 검증해보고 사색해보고 명상을 해보는 것. practice 뭐라고? 해보는 것. 반복적으로 실행해보는 것. 그런 것에 우리가 하는 거죠. engage, 관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반복적인 practice를 해보는 것을 하도록 도움을 준다는 거죠. 이렇게 한다는 것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왜 해석 못하는가를 원인을 찾았어요. 어디 찾았습니까? 야, 내가 영어 단어의 뜻을 단어의 양만 생각했지 질을 생각하지 않았구나. 양이 중요할까요? 질이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죠. 그러나 질은 역시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알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간접적으로. 제 수업을 들어도 간접적으로 알게 됐죠. 그것도 되고요. 여러분 해석하면서 또 얻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사실 문장 해석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 뜻 같은데 라는 느낌이 오거든요. 사전에 없는 뜻이 나와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직접 영어 사전을 만드는 시기가 된 거예요. 영어 사전을 직접 만들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으면 영어는 여러분께 되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영어 사전을 만들 수 있는가? 예, 그것을 강사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능력을 줄 수 있는가 없는가가 여러분들을 프로로 영어의 프로로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의 결정적인 차이를 거기서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 수 있느냐 그렇게 만들 수 있게끔 강사는 이끌어 줘야 되는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